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4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이버 범죄에서 형사, 이란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수범. 미수한다. 결과 발생은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결국 뭐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돌이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경우. 근데 또 하나,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 반성해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를 했어. 즉 장애물이 나타나. 장애물. 어쩔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못했어. 자, 스스로 내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내가 농약인 줄 알고 먹였는데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 그냥 물을 농약이다 하고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 내가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킨 경우, 장애물 때문에 내가 못한 경우, 또 하나는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를 한번 보고 가보자. 자, 스스로 내가 안 하는 경우, 반성해서 못한 경우가 있고, 장애물 때문에 못한 거, 장애 미수가 있고, 어, 여러 가지 판단이 따라야 될 것, 임의적인 미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미수, 불능 미수, 그거를 불능 미수로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판례를 보면서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미수가 어떤 미수가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자, 강도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자, 강도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딸이 아기가 막 울어. 너무 놀랬어. 자, 놀래서 막 나왔어. 무서워서. 놀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스스로 반성해서 나온 겁니까? 아기가 우니까 소리가 나니까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나는 겁니까? 즉 장애물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반성은 아니잖아요. 아기가 우니까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뛰쳐나간 거겠죠?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우니까 무서워서 누가 올까봐 장애물이죠. 장애미수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우리 남편이 금방 와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오면 나를 가만히 안 두겠죠.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만둬. 이 경우에는 스스로 반성해서 안 한 겁니까? 무서워서 잡힐까 봐 안 한 겁니까? 당연히 무서워서 잡힐까 봐. 장애죠, 장애. 그리고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된 거죠. 임신 중이다. 임신 중이면 아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기가 잘못될 수 있죠. 무서워. 응? 무서운 경우. 자,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서우니까. 따라서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우에. 그죠? 우리가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너무 판례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 쑥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 스스로 그만둔 경우, 스스로 중지한 거예요, 중지범. 스스로 그만둬.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중지미수. 스스로 중지했으니까. 중지미수고, 이런 경우에는 반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해 줘야 돼. 감하거나, 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그래. 너는 처음엔 나쁜 마음을 먹었으나 반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너는 봐줘도 되겠다. 하고 감해 주거나 면제한다.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해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해서 강간하려고 하니까 여자분이 우리 그러지 말고요. 한번 사귀어 봐요. 그리고 좋은 관계 되면 내가 응해 줄게요. 우리 한번 일단 사귀어 봅시다. 자, 한번 사귀어 보자. 나 같은 놈을 사귀어 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억지로 이 여자를 강간하는 것보다 사귀어서 친해지고 교제하면 좋겠다. 어떤 장애물보다는, 무서움보다는, 두려움보다는 그래, 한번 스스로 사귀어보자. 이런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래요, 우리 잘 사귀어봐요 하고 자기 차에 태워서 집 앞에 모시다 드렸어. 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잘해보려고 스스로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했겠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 미수다, 중지 미수다, 불능 미수다. 제가 볼 때는 중지 미수다. 스스로 그만둔 거다. 스스로 그만둔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젯밤에 내가 타놓은 농약을 물인 것처럼 섞어서 줬어. 나는 분명히 농약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왜? 1시간 전에 내가 타놓은 농약을 아이들이 그냥 갖고 놀다가 쏟아버렸어. 그래서 물을 채워놨어, 다시. 자, 어찌됐든 간에 법인은 농약을 준비했고 농약인 줄 알고 주었으나 실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물을 먹었기 때문에 안 죽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위험성은 있지만 불가능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비록 그 사람이 물로 죽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은 또 농약을 먹일 수가 있다. 그런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임의적으로 처벌을 하든 감하든 면제를 한다. 어차피 물을 먹었기는 죽지는 않는다. 우리 형법은 객관적이고 결과물이잖아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뭘 마셨나? 객관적으로 뭘 마셨냐? 그 다음에 물을 먹었다. 농약이 아니라 물을 먹었다. 그리고 멀쩡하다. 그럼 물을 먹었으니까 감면을 하되 임의적으로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였기 때문에 너무나 나쁜 의도고 또 농약을 먹일 수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겠죠. 필요적 아닙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거 농약을 줬는데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농약을 먹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처벌한다. 하지만 다시는 안 한 가능성이 있다. 실수를 한 번 했지만 또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임의적 감면하는 거예요.
필요적 아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따라서 불능미수다. 임의적인 감명이다. 그 다음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 불능이다. 불능. 불능하는 불능적인 범죄다. 불능범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형소법의 미수범 파트에서 되게 사람들이 시험 보면 많이 틀려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염산 에페트린, 염산 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다. 히로뽕이 뭐냐면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본에서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이거와 같은 말은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이 필로폰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히로뽕이랍니다. 필로폰, 히로뽕. 히로뽕이 되어버려. 히로뽕. 히로뽕을 또 그 화학적 용어로 메스암페타민이랍니다. 메스암페타민. 메스암 마약이 한 종류인데 이름만 바꿔서 세 가지 종류로 불리죠. 필로폰,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염산 메스암페타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전혀 관계없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 약품에 배한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불능법이죠, 불능법. 자, 하지만 마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 성질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히로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험성은 있지만 불가능하다. 이거를 불능법, 불능미수, 임의적 감면, 그리고 히로뽕 자체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단 말이에요. 위험성.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막 물을 가지고 막 섞어서 농약을 만든다. 응? 물을 섞어서 농약을 만든다. 자, 물을 백날 섞어서 농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능법이다, 불능법. 야, 내 농약 만들 거야. 막 물을 섞어서 먹여. 그 사람 마음이 있지만 농약 자체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 불능법이다. 불가벌이다. 자, 피고인 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을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미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생기지 않죠. 처음부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공소가 제기됩니까? 죽은지 몰랐겠지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법정에도 못 들어가겠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 사이버니까 컴퓨터는 컴퓨터 이용 사기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 컴퓨터 관련된 사이버 관련된 범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왜? 입력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한다. 입력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죠? 자동차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선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갔다. 영업비밀인 도면을 컴퓨터에 전송했다. 즉, 입력했다. 이미 성공했죠.
범죄가 완료돼 버린 거예요. 이를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영업비밀 취득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입력과 동시에, 컴퓨터 범죄는 입력과 동시에, 발송과 동시에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 완료되어 버렸다. 됩니다. 공범. 공범이란 거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공. 혼자 한다. 단독 정범. 함께 한다. 공범. 남을 이용한다. 간접으로 이용한다. 간접 정범. 남을 이용한다. 간접이잖아. 간접에서 이용한다. 간접 정범이다. 또는 내가 시킨다. 교사. 내가 시킨다. 교사. 모른 척한다. 방조한다. 방조범. 그죠? 우리가 말 뜻을 딱 이해하면 다 되겠죠? 공범. 혼자 한다. 단독 정범. 혼자 하니까 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공동하니까 공동정범. 공범. 내가 직접 한다. 직접이야. 단독이나 직접이라면 내가 하는 사람 정범. 말장난이죠? 타인을 이용하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타인을 교사한다. 시킨다. 교사범. 방조한다. 방조범. 방조하니까 방조범. 방조정범. 방조정범. 자, 교사범, 남을 시킨다. 방조정범이다. 방조정범. 공동정범. 방조정범. 이거 글을 이해합니다. 방조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자, 간접, 남을 시킨다. 의사가 간호사를 시켰다. 간호사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간호사를 이용당한 거잖아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주사나. 근데 알고 보면 독약이야. 간호사를 몰랐어. 간호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사기에 독약을 넣어서 그걸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간호사는 모르니까 처벌할 수 없겠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알고 했다면 과실이겠지만 불가불 모르니까. 하지만 의사는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뭘 모르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이다. 간접정범. 모르는 사람을 이용한다. 처벌 안 되는 사람을 이용한다. 간접정범. 이거를 간접정범이란다. 말을 차분히 뜻을 이해하면 되겠죠? 교사범은 시킨다. 내가 시키니까 그 사람은 알고 배웠으니까 알고 하는 것 교사죠. 내가 시키니까 그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것. 시킨 사람 따로 하는 사람 따로 교사범. 자, 아까는 간호사를 뭘 모르니까 간접이잖아요. 간접정보. 이건 알아. 판단 능력. 책임이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제가 나쁜 것인지 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알고 한단 말이에요. 교사범. 자, 의사가 간호사에게 1억을 주면서 그 사람 죽여라. 간호사 알고 1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청부살인. 자, 간호사가 하면 간호사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간호사 알고 하니 간호사는 죽여. 간호사가 그러면 범인이잖아요. 죽임, 정범. 의사는 시키는 거잖아요. 교사범. 역할에 따라서 교사범이냐 정범이냐. 역할에 따라서
간접 정범이냐? 우리가 역할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종범, 방조 종범. 종범은 방조 종범이라고 그랬죠? 자, 살인할 것을 알고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밥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50만 원만 주면 아마 뭔가 사가지고 죽일 거야 하고 알고 50만 원이다 하고 주는 거야. 죽이라는 뜻이지. 방조, 돈을 주면서 도와줘 버리잖아요. 이거는 살인죄에 대한 방조 정범이 된다. 방조 정범. 살인죄에 대한 방조 정범이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다해 왔는데요. 필요적 공범이란 거는 반드시 필요적 2명 이상이 되어야만 범죄가 되는 것. 자, 혼자 막 소리치고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물건 부수고 정치 혼란을 주고 이거 소요죄라 소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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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아닌 소요죄. 소란스럽게 한다. 소란스럽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집회를 해. 으쌰으쌰해. 근데 너희들 해산해라 했는데 해산 안 해. 다중 불해산죄. 여러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라를, 내란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키는 혼자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 내란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이 돼 있어. 여러 명이 돼 있는 거는 필요적 공범이다. 반드시 혼자 못하고 여러 명이 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 이걸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필요적 공범에서는 내부 참가하는 사람 모두 정범입니다. 정범. 이 법에서 법률에서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해 봅니다. 특별법으로 정해놨고 각칙으로 각각 처벌하겠다. 따라서 우리 총론에 보면 알고 하는 사람, 알고 간호사가 알아. 내가 의사가 시켜. 간호사를 1억을 받았잖아요. 간호사는 정범, 의사는 교사범이잖아요. 자, 이렇게 공범이 적용되거나 모르는 사람을 내가 시키거나 그 간접 정범이거나 이런 공범 형법 총론은 이렇게 공범의 교사범, 간접 정범을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적 공범은 특별법으로 법률에서 우리 형법 총론의 공범을 쓰지 않겠다.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소요죄는 각각 한 사람 모두 다 처벌하겠다 하고 법률에 규정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형법 총론의 공범 규정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다. 내부 참가자 상호간의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쓸 필요가 없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필요적 공범에 따라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반대 입장. 뇌물을 주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수뢰, 뇌물을 받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증례죄, 수뢰죄, 서로 반대죠. 내가 배임, 돈을 받고 일을 안 해. 배임, 수뢰, 배임, 수뢰, 뇌물을 받았다. 돈을 받고 배임, 일을 안 해버려. 배신을 해버려. 자, 배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줘. 배임 증제, 재물. 배임 증제, 서로 반대죠. 이런 게 있다. 자, 한번 그럼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형법상의 총론에
총론의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공범을 쓰지 않는 거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했죠. 필요적 공범. 필요적 공범은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이해하면 안 돼. 지금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방금 돈을 줬던 사람. 자, 돈을 줬던 사람, 돈을 받고 안 하는 사람. 즉,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돈을 받았어. 돈을 받고 의사는 처방전을 써줬고 돈을 준 놈이 있어. 이거는 대항범이죠. 대항범. 대항범이죠. 수뢰죄, 배임수뢰, 배임수재죄, 배임등재죄. 그래서 형법 총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자, 세무사하고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세무사 직원이 있는데 돈을 받았어. 돈을 받고 그 세금 내용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비밀이잖아요. 신분상 비밀. 돈을 받고 말해버려. 그러면 자,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고 누설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그러면 비밀을 돈을 주면서 세무서 직원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 세무 비밀을 알려다오. 돈을 줘.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흔들리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 투재, 돈을 받고 말을 해버려. 그러면 돈을 준 놈은 또 준 놈대로 처벌되지만 돈을 줬다면 그놈도 처벌되겠죠. 근데 아는 사람 친구야, 친구. 친구. 야, 친구야.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가 그 세무 비밀을 알려다오. 말해버려요. 그러면 비밀 누설해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비밀만 들었어, 친구는. 들은 놈은 돈을 안 줬으니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줬다면 처벌하면 되지만 안 줬대.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말하는 사람, 들은 사람이 있어. 둘 다 처벌되겠죠. 처벌하는데 예, 비밀 누설하는 사람 처벌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형법상 대항범이기 때문에 형법상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배임, 수재죄, 대항범이니까 배임, 중재죄 이렇게 형소법상 대항범은 형법 총칙의 교사범,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공무원 시험의 단골 문제, 단골 문제. 별이 10개. 별이 10개. 정말 중요한. 공무원 시험 봤다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틀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적으로 옛날에 나온 파가 고파야. 행동에 따라 결과물 따라 처벌해. 객관주의. 너 물 먹였지. 물을 너 먹인 게 물이잖아. 하고 너 물 먹었으니까 너 처벌 안 할 거야. 고파야. 객관주의. 심파. 너는 물을 줬지만 너 마음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너 마음을 보니까 너는 처벌해야 돼. 심파, 주관주의. 자, 그러면 너 물 먹었잖아. 너가 나쁜 마음을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없다. 너가 준 건 물이야. 너 처벌 안 해도 돼. 너가 준 건 물이야. 결과물을 보고 하겠어. 결과물을 보고.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실행에 착수해야만 결과물이 나오겠죠. 착수해야만. 자, 착수했다면 공범은 착수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겠죠. 결과물이니까 객관주의. 결과물이. 하지만 심파, 주관주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어. 넌 나쁜 마음 먹었잖아. 이미 된 거야. 나쁜 마음 먹었으니까 이미 너는 끝난 거야. 의사. 나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지금 처벌이 돼야 돼. 심파, 주관주의.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형법, 형소법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 먹었다. 주관주의. 주관주의. 결과물. 행동 착수해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그 계양범은 계양범 그다음에 필요적 공범 반드시 2명 있어야 되는 필요적 공범 이 필요적 공범에는 소요죄 그다음에 다중불해산죄 다중불해산죄 그다음에 어, 집 해산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소요죄 그 다음에 내란죄 이런 것들은 형법총론의 공범 규정을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이런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